여러분,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한때 포스트 차이나 동남아의 호랑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돈을 빨아들이던 베트남이 지금 유례없는 위기설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좀 안 좋다 수준이 아닙니다. 베트남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짐을 싸고 있고 현지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으며 전력난과 부패 척결이라는 정치적 풍랑 속에 국가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베트남 경제가 왜 폭망이라는 단어까지 들으며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된 이 나라의 위기가 한국에는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소름 돋는 현실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가장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부터 해보죠. 바로 탈베트남 현상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수출의 20% 이상을 누가 책임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베트남 생산 비중을 대폭 줄이고 인도나 중남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미 곡소리를 내며 철수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인건비의 역설입니다. 베트남이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단 하나, 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베트남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가파릅니다. 반면 노동 생산성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굳이 베트남에 있을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이 돈 줄 거면 차라리 자동화 시설이 잘 된 곳이나 시장이 훨씬 큰 인도로 가겠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숨막히는 전력난입니다. 여러분,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필수죠? 그런데 베트남은 작년과 재작년 최악의 폭염 속에 전력이 부족해서 공장을 강제로 멈추게 했습니다. 삼성, 폭스콘 같은 글로벌 기업 공장들의 전기 아껴 써라 아니면 끊겠다는 통보가 날아갔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하루 공장 멈추면 손해가 수천억 원인데 국가가 전력 하나 제대로 공급 못한다.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 특유의 관료주의와 부패가 발목을 잡습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부패 척결을 기치로 대대적인 사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좋은 일 같죠? 하지만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질까봐 인허가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서류 하나 통과하는데 몇 달, 몇 년이 걸립니다. 외국 기업들은 속이 터집니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행정이 멈춰버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행정마비 상태인 겁니다. 이제 더 깊숙한 곳을 들여다봅시다. 바로 베트남의 부동산 거품과 금융 위기입니다. 베트남 경제의 성장판을 담당하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베트남 최대 부동산 재벌인 쯔엉미란 회장이 60조 원대 사기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들이 무분별하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고 그 돈으로 땅 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정부가 규제를 시작하자 이 거품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지금 베트남 대도시 곳곳에는 짓다만 유령 아파트들이 널려 있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니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휘청거리고 은행이 휘청거리니 시중에 돈이 안 돕니다. 전형적인 경제 위기의 전조 현상입니다. 현지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들보다 더 명품을 좋아한다는 말도 옛말입니다. 소비 심리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자산 가치는 폭락하고 물가는 치솟으니 지갑을 닫는 겁니다. 한때 한국 자영업자들이 베트남에 가서 카페하고 식당하면 대박 난다는 것도 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호치민이나 하노이 한인타운 가보세요. 임대 붙은 가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정부는 손 놓고 있을까요?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정치적 안정성이 장점이었는데 최근 당내 권력 다툼이 심해지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졌습니다. 친서방파와 친중파 사이의 갈등, 그리고 남부와 북부 세력 간의 알력 다툼이 경제 정책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오묘합니다.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으로 주목받았지만 역설적으로 원자재와 부품의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합니다. 중국 경기가 꺾이면 베트남도 같이 죽는 구조예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베트남이 반사 이익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중국의 저가 공세가 베트남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 한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입니다. 그 흐름을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트남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일시적인 진통일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유익한 경제 인사이트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